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7위 공개합니다. 10년지기 절친의 썸. 어떡하죠? 이번 사연은요. 절친에게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낀 한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이럴 수 있죠? 10년지기 절친이 저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우연히 10년지기 절친이 한 남성과 다정이 있는 모습을 발견한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남성이 다름 아닌 2년 동안 자신과 만나다가 최근 결별한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자 A씨의 절친은 아직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야. 네가 싫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 눈물을 보이며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맘 약한 A씨는 친구한테 엄청난 배신감도 들면서 10년 단짝을 잃을까 봐 무서워요. 이 만남을 제가 응원해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라고 괴로워하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 배신감은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데서 오지 않았을까? 나도 완전 공감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없다고요? 난 상관없어요. 그분이 누굴 만나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나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 난 절대 이해 못해요. 형의 전 여친을 형 절친이 만나면 안 돼요? 네. 왜요? 그거는 나랑 안 보겠다는 소리지. 왜? 절대 이 마음 응원 안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뒷기사 좀 들어봅시다. 절친이 A씨의 전 남친과 굳이 썸을 타게 된 이유. 너가 말해왔던 전 남친의 장점들이 나한테도 보이더라고. 우연한 기회로 A씨의 전 남친을 만나며 사랑의 감정이 싹 텄다는 겁니다. 아, 요거는 또 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헤어진 사이라고 하지만 A씨를 정말 10년지기 친구로 생각했다면 과연 친구의 전 남친과 썸을 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직 가장 큰 문제는 A씨는 아직도 전 남친에게 미련이 있다는 사실. 아하. 이건 다르죠. 그래서 둘의 썸은 A씨에게 더 잔인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래, 다르다 이건. 절친이 거의 뭐 바람핀 수준이지.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 저거. 옳지 않지. 다 아는데.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거야. 난 내 사랑만 쫓아가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해야지. 친구한테도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싶은 게 얘기해야지. 이거 사귀면서 그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너 옛날에 걔랑 만날 때도 이랬어.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안 좋아요. 정 기자님, 경험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저도 경험 많습니다. 경험은 이분께서. 경험은 제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해당 사연의 누리꾼들은 이미 헤어졌는데 무슨 상관? 안 될 이유도 없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저런 친구 곁에 둬봤자 두고두고 짜증만 남. 손절이 답. 썸 단계면 당연히 감정 정리해야지. 친구의 전 애인과의 썸은 말도 안 되고 절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은 죄가 아니라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4위 공개합니다. 그날 밤 열린 판도라의 상자. 지난 5월 필요한 물건을 찾고자 아내 B 씨가 쓰던 서재 책상 서랍을 뒤지던 남편 A 씨. 그런데 쉽게 뜯지 못하게 꼭꼭 감추어져 있던 상자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보관하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 시절 사진들. 아이고. 그 속에는 군대에서 주고받은 편지들을 포함해 아내의 어린 시절 뜨거운 사랑의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아, 막장 드라마다, 이거.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걸 왜 보관했어? 아이고. 이거 왜 보관하지 진짜? 무슨 심리야? 왜 보관해서 나왔죠? 책을 봐. 응? 툭. 이거는 이해해 줄 수 있어. 한 장이니까. 그렇지. 이거를 왜 신두단지처럼 상자 안에서 보관해 놨냐고. 분노 조절 장애 이쪽으로 가요. 아니, 나는. 허허. 아내가 간직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야만 남편. 하지만 아내는 그 사진들의 존재를 몰랐다며 시치미. 너 필요한 서류들 다 그 책상에 있잖아. 서랍도 자주 열어본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아니, 진짜요. 나 진짜 몰랐다니까. 게다가 그 사진을 다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아내는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숨기기까지. 이에 참다 못한 남편이 화가 나서 사진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넣자 이게 왜 버려? 당장 가져와!
울고불고 난리가 난 아내. 사실 남편의 고뇌가 더 깊었던 건요. 전 남친과의 약 6년간의 장기 연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정작 남편과의 연애 시절 사진은 따로 인화하지도 따로 모아놓지도 않았기 야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신뢰가 안 되는데. 과거 연애 시절 사진을 버릴 수 없다는 아내, 이에 충격받아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 두 유부남 기자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사진이 나온 이후에 저 여자의 반응이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소통으로 해결될 문제가 저는 뭐 그러니까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후속 조치가 너무 엉망진창인데. 일단 미안하다 그래야지.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야지. 뭘 몰랐어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야. 또 어떻게 몰라. 근거에 들어가 그러면 있는데. 이제 일방적인데요. 아내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내 입장은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단지 과거일 뿐 젊었을 적 자신의 모습이 담겼으니 버리기 아까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때 추억이고 그걸 강제로 또 버리라고 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어떤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었어. 언제? 편지가 나온 거야. 툭. 진짜 소연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책상에 올려가 있더라고. 읽지 않았어. 더 무서워. 버렸어요. 차 트렁크에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무조건 버려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스페어 타이어 마요. 밑에 있죠. 다른 데도 아니고 스페어 타이어 밑에 있죠. 차에 왜 넣어놔? 스페어 타이어 밑에 있죠. 없어.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본 적도 없어. 자, 전용. 잠깐만 이렇게 자, 말하니까 전기차니. 전기장 차 전기차니. 스페어 타이어 밑줄 열어보자. 야, 차 스페어 타이어 거기 뭐 있나? 거기 뭐 있어요? 오늘 딴 데로 옮겨야겠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아니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갈렸는데요. 전 남친과의 연애 시절 사진을 간직하고 있던 아내.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내 편 좀 들어주시고 3위를 공개합니다. 결혼 전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요? 연애할 때 연인의 첫사랑, 나를 만나기 전 마지막 사랑 등등등 연인의 과거가 궁금하더라도 굳이 묻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죠. 하지만 한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무려 68%가 연인의 과거 연애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아내분들과 과거 연애사 오픈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아내분 거 압니까? 그러니까 몇 개 주워들어서 아는 거 정도 있는 거지. 정말 핵심은 모르는군요. 자세히는 몰라요. 과거에 이제 후배였을 때 난 뭐 옛날에 뭐 이런 일을 했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후배였을 때. 그냥 그때 얘기해서 아는 것 정도지. 그냥 그게 알아서 뭐해 내가? 나는 결혼을 잘 궁금증이 풀리잖아. 아니 그 궁금증이 불행의 씨앗이 돼. 정 기자는 연애할 때 다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과거 연애사가 아닌 여보세요. 대답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갈 길이 여보세요? 멀어. 과거 연애사가 아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려야 되는 걸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예비 신부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결혼 전에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학자금 대출 4,200이랑 차 할부금 2,000 남는 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큰 소리를 화내더니 연락을 안 받아요. 당장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좀 미리미리 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저 사실은 빚이 6천만 원 있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 만나다가 이 와중에 언제 말해? 직전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니까. 왜 애매해? 직전은 아닌데 그럼 언제 말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6천이라는 빚이 결혼을 결정하냐 마냐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사람한테는 그 시점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안 중요한 사람한테는 전날 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자, 사랑만으로 결혼합니까? 경제권도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능력도 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이지. 결혼 안 하는 사랑을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결혼식 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남자 입장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일부 누리꾼들은 더 나아가서 결혼 전 서로에게 어떤 부분까지 오픈해야 되는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귄 횟수, 동거 경험 야, 등의 연애사, 이거 국정원도 몰라. 병력, 정력. 전투와 유무 등등등 무궁무진한 과거 카테고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연애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인의 약 70%가 연인의 과거 이야기 때문에 다툰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인의 과거, 어디까지가 독이고 어디까지가 약일까요?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사랑의 참견, 누가 더 나쁜가요? 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사랑의 참견.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야, 나 5분 뒤에 내려갈게.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 자기. 데이트 전 항상 저를 데리러 오는 남자친구. 늘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내려갔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늘 5분 정도를 기다려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뭐? 또 늦는다고? 아유, 그냥 오늘은 보지 말자. 아니 뭐? 5분 늦는데 집에 가겠다고? 아니, 5분은 늦는 것도 아니야? 아, 너 늦는 거 습관이야. 난 5분이지만 오빤 약속 당일에 매일 한두 시간씩 미루잖아, 시간을. 그렇습니다. 남자친구는 약속 당일에 한두 시간을 미루기 일쑤입니다. 그건 괜찮고 약속 시간 조금 살짝 늦은 건 그렇게 잘못인가요? 여러분,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이 사연은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이 올라오자마자 매일 늦는 게 자랑이 남자친구 시간 소중한 걸 모르네. 미리 말해주면 장땡? 그럼 쓴이는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잖아. 이렇게 커플 싸움이 누리꾼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습관처럼 매번 5분씩 약속 시간을 늦는 여친. 그리고 만나기로 한 당일에 몇 시간씩 시간 약속을 늦추는 남친. 두 기자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나는 둘이 사랑한다면 사랑 아니. 안 하나 보지. 늘 얘는 5분씩 늦어. 늘. 그럼 그걸 감안하고 있으면 되잖아. 아, 우리가 그래. 정 기자님 생각하듯이요? 응. 아니 내가 정시 온다고 예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이거는 우리가 셋 다 서로 사랑하니까 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가리자는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굳이 편들자고 하면 한 기자님은 누굴? 저는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저 남친이 화낸 날 아마 다른 일로 좀 예민한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 쌓였거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그 해요.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급발진인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뭐 좀 서운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좀 말하고 아, 자기야 나 이거 좀 서운하다. 이거 좋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이라면 더 소중하게 지켜줘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16위 공개합니다. 뭐뭐 때문에 퇴사한 나 이상해? 자, 이번 특종 제목 한 줄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글입니다. 응? 나 오늘 첫 출근했는데 1시간 만에 그만뒀어. 1시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출근하고 첫 번째 1시간 동안 뭐 하지? 전 남친이 있었나? 그런 거 좋은 아이디어다. 자, 글쓴이의 퇴사 이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야? 쪼그려 쏴. 화장실 변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쪼그려 쏴. 출근해서 화장실 갔는데 변기가 화변기인 거야. 5분 동안 갈등하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나왔어. 다시 일자리 구할 생각하니까 막막하다. 라며 어렵게 들어간 회사의 퇴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회사입니다. 그 사이 화장실을 몇 번은 가야 될 수 있죠.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해야 장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게다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위생적으로도 그닥 뭐 좋지가 그럼. 않은 거죠. 뭐, 예. 잔변이 남아있을 때가 오히려 많죠. 이제 저런 방식이 앞사람이 남의 못 거를 좀 먹었는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많죠. 자, 그렇다 보면 화장실 가는 걸 참게 되겠죠. 그러면 참으면 어떻게 되면 이게 병이 됩니다. 그럼. 예,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요, 공감은 가면서도 굳이 그랬어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일단 뭐 제 사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기사니까 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도 저기다 변을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해, 안 해. 근데 이 결정 전에 어? 저 변기 바꾸자고 회사에 제안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신입사원이 와서 저걸 바꿔달라면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게 다시 입사 시험 보는 것보다 쉬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나가면 되지. 어차피 나갈 건데. 그러면 이미지가 일단 그래, 회사에서 똥망이 되지. 이상한 사람 되면 까탈스러운 일이 진행 안 사람들이잖아. 돼. 지가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는 게 낫지. 아니 뭘 그걸 우리 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도 다녀. 사업하시는 분인데 은근히 사람들이 와서 고마워, 네 덕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여봐요. 저게 색다른 나도 말하고 싶었어. 이럴 색다른 수도 있어요. 접근이다. 근데 어쨌든 저게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 그래, 중요했던 너무나 거야. 고통스러운 부분이라면 중요했던 거야. 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해당 사연의 누리꾼들은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면 면접 볼 때 확인했어야지. 하루 만에 퇴사라니 민폐라는 비판적인 반응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사람으로서 화장실 완전 중요해 그럼.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연뿐만 아니라 남녀 공용 화장실 너무 불편한데 퇴사해도 됨. 갈색 착색된 변기 못 참고 결국 퇴사했음. 이렇게 화장실 문제로 퇴사를 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사실. 그만큼 많은 분들께 이 화장실이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의견이 분분한 거 별로 봐서 논란이 될 만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는 네. 하는데 왜냐면은 저거 하나로 하루를 망칠 수 있거든요.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회사에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4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밖에 안 해. 몇백만 원 드는 게 아니라고 아니, 저게. 흥리하고. 40이. 길거리 가봐 40이 나오나. 어렵게 구한 직장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화장실 환경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너무 싫어.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사무실 간식 어디까지 가능? 출근하면서도 퇴근하고 싶은 게 직장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직장인들의 유일한 낙 사무실 힐러 바로 서랍 속 간식이지요. 자, 석구 서랍 속 간식 꾸미기 인증샷이 또 요즘 유행인데요. 야, 그렇게 거의 예, 슈퍼마켓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마트네. 사실 직장인들 입장에서 저런 재미라도 있어야 돼요. 서랍 열었을 때 마음이 편해지잖아. 이번 사연은 사무실 취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연. 매일 출근의 자리에서 김밥 먹는 선배에게 참다 냄새가 너무 역해 회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드시면 안 되냐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상진 씨, 저도 그 커피 냄새 싫어해요. 앞으로 그 자리에서 커피 삼가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자, 김밥 냄새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커피랑 김밥이 같나요? 근데 김밥 냄새 좀 심하긴 해요. 상식적으로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의 취향은 있지만 김밥 냄새, 커피 냄새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김밥을 드실 거면 좀 뭐 이렇게 탕비실이나 어디 뭐 가서 먹을 때 있을 텐데. 그래.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먹으면 뭐 서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해할 수 있지만 좀 야박하다 이거죠. 매일 그러는 거는 좀 그래요. 자, 휴게소나 회의실 같은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해도 굳이 아침부터 사무실에 앉아 김밥 냄새를 풍겨야겠습니까? 냄새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맞습니다. 네. 개인적인 어떤 선호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에 회사에서 간식 냄새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고민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또 기자님은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용 가능한 건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서랍에 있는 건 다 가능합니다. 뭐 떡볶이나 어. 쫄면이나 이런 것들은 소위 냄새가 퍼지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의 모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컵라면. 하면 안 되지. 자, 여기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무실 책상에서 음료와 소리 안 나는 과자 정도만 가능. 또 환기만 잘 시키면 간단한 김밥 샌드위치 정도는 괜찮을 듯.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 때문에 금지하는 게 나을 듯. 이렇게 저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여전히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